해요. 그래요. 평안하시리라고 믿고 저기 문 열어버릴까요? 가운데 문? 네. 추워요? 추워서? 그래요. 다 평안하시죠? 아무튼 오늘 일요일인데 또 이렇게 법회하신다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계사 마당에 지금 국화가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계사의 명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여름에는 또 한동안 연꽃이 피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맑게 해주더니만 또 연꽃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이렇게 국화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한평군하고 우리가 이제 국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조계사하고 한평군하고 잘 지내가지고 오래오래 이 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평군수 대신해서 오늘 한평군 홍보하네. 뭐 속 사정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평군에서는 한평군을 홍보하고 우리 조계사는 또 이렇게 국화로서 조계사를 또 빛내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어떻게 보면 문화의 1번지에 저 시골에 있는 한평군 누가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군인데 이렇게 문화의 1번지에서 한 달 내내 좋은 일로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덕분에 남을 홍보하는 좋은 일로 우리도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생의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좋은 뜻으로만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는데 맨날 적자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얼마 하다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적자도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평군에서는 저기 관음전 밑에 농수산물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죠. 그런데 좀 들려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필요한 또 고구마나 뭐 이런 것도 좀 사서 좀 이익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그래야 서로 상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왕 어디 가서 사시려면 필요한 물건이라면 우리 조계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지자체에게 도움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상생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일부러라도 꼭 거기 가서 좀 들려서 보리쌀 하나라도 사주세요.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평군에게 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그런 말이 군수 귀에 들어가야 그래야 군수가 매년 국화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평군 농민들에게 여러분 저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이런 문화 행사들이 얼른 볼 적에는 무슨 대단한 어떤 큰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계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각종 문화 행사들이 많지만 특히 우리 조계사에는 이런 국화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물을 맑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러운 물을 퍼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물을 늘 보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투쟁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싸우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그런데 맑은 물이 내가 되어주는 거, 새 샘물이 되어주는 거, 이런 건 남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맑게 하고 내가 맑은 샘물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의 한 가지 중에 또 이런 문화축제 행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잘 되살리시고, 제가 언젠가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뭐 우리보다는 한참 숫자적으로는 잘 못 사는 나라죠. 그런데도 거기에는 페루의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기 위해서 페루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꾸스코라고 하는 도시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꾸스코에 내렸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공항에 탁 내리니까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딱 청사 안에 들어서니까 그 페루의 민속 음악을 하는 사람들 한 10여 명이 양쪽으로 탁 나눠서 있으면서 페루 음악을 연주를 해요. 페루 의상을 입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미 음악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데다가 아주 흥겹게, 그리고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 스님들이 갔다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누가 오든지 간에 비행기가 도착하면 딱 대기에 있다가 비행기가 도착하면 바로 나와서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페루 음악을 아주 신나게 이렇게 연주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좋다. 이거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특별히 칭찬하는 일도 아닐 텐데, 그래도 그걸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10여 분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좋다. 우리 지구상에는 참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흥겨운 자기네 전통 악기와 음악을 가지고 연주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거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가끔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또 이렇게 지하철역 이런 데 가보면 페루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요새는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신나게 음악을 하던데, 뭐 무슨 엘 콘사돌인가 뭐 새는 날아가고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런 거 하는 데가 그쪽이에요. 그 음악 하는 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바깥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저기 분재 국화 해놓은 데 좀 있다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천천히 보더라고요. 우리 불자들은 하도 좋은 게 많으니까 아무리 좋은 국화를 해놔도 슥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한 일이지. 아니, 그것도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국화도 좀 감상하시고 내 이름이 있는가도 보고 그러면 좋은데, 국화가 잘 피었는지 못 피었는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이름이 있나 없나만 중요한 거야. 이제 그래도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보니까 그 분재 국화가 아주 멋지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회 끝나고 가실 때 한번 꼭 보세요.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이 조계사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보시는 거예요. 우리 조계사 법당의 문살문이라든지 또 밑에 축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볼 게 참 많아요. 이 법당만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또 주변에 정성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기념비적인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뭔지 다 아시죠? 예, 앞에 회화나무하고 요 백송나무가 아주 기가 막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송동, 우린 여기 견지동이지만 그래서 이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 중에서도 소나무 백송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백송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 땜질 해놓은 데가 구멍이 뚫어졌더라고요. 새가 파먹었는지 오래돼서 구멍이 뚫어졌는지 그래서 또 손질할 때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백송나무고 여러분들의 회화나무예요. 그래서 잘 늘 관심 가지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그런 마음이 조계사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마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화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공양 올리는 거잖아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되고 일반 사회에 공양 올리는 것이 되는 건데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불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삭막하면 그 결과를 나 자신도 보지만 후대 우리 후손들이 그 삭막함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은 저절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또 삭막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세상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데 손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은 조선 600년이 자리 잡았던 아주 역사가 있는 도시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 어떻게 보면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가라고 생각하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중국의 서안이라든지 뭐 북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고대 건축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6.25 전쟁이 없었다면 고대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고대 건축물이라든지 또 우리의 전통 양식의 건축물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반만년, 만년,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해외에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데 와서 보면 큰 빌딩만 보여요. 그러면 실망하죠. 그래서 우리 서울을 가꿀 때 뭐 서울 꼭 서울뿐만이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얼굴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을 가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 문화를 많이 이렇게 계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조계사가 있어요. 우리 조계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조계사의 모든 꽃 한 송이를 가꾸더라도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을 대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이왕이면 복을 지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화 한 송이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 마음이 우리 사회를 맑고 풍요롭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만 하지 말고 주변에 좀 권해주면 좋겠어요. 주변에 국화한송이 부처님한테 올려봐라 하고 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권해야 된다는 거. 뭐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꼭 권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유가 없고 삶이 살기 바쁜 사람일수록 작은 보시를 꼭 권선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부처님께 꽃 한 송이 올리는 그 공덕으로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면 더 좋겠지만 훗날 잘 풀리다든지 또는 우리 후손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은 내가 우연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우연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원문을 할 때 보면 귀인상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귀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복을 지어놔야지. 그래야 만나지. 맨날 하는 일마다 고약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내고 잘못된 마음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운을 자꾸 만드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마음을 늘 내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늘 내고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도 돌아오고, 이런 것이 이치이고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좋은 원인 밑에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니까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권선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봐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을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올리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 복이 내 후손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꼭 얘기하면서 동참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 내시고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는 국화 같은 마음을 좀 잘 내시고, 국화는 찬서리가 있는데도 피는 꽃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면서 행복한 10월 국화축제를 잘 즐기시를 바라고, 오늘은 금강경의 무의복숭분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그 법회를 좀 길게 하면 좋겠구만 할 때마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 39분이네. 제가 몇 분까지 써야 되죠? 12시까지. 무의복숭분은 말 그대로는 함이 없는 수승한 복,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함이 없는 수승한 복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에 제가 공부할 적에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달아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얘기를 제목에다 할 수 없으니까 그 금강경을 사람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전해주는 복은
굉장히 복이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남에게 뭐 전달하기 쉽지 않죠. 어떤 예를 들어서 청소부 아저씨를 만나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또는 뭐 경찰 아저씨 만나시면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다 근거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인연되는 사람에게 건강경을 전해주는 거 밑도 끝도 없이 기회가 되면 전해주는 것은 복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항아강에 모래 숫자가 많냐 적냐 이렇게 물어봐요. 항아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새 말로는 이제 겐지스 강이죠. 인도의 겐지스 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강에 모래가 많냐 어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강에 한강 모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한강에 모래가 있는지를 보셨어야지. 모래 없죠? 어째서 없어요? 다 파버렸어요? 집 짓느라고? 다 파서 집 지었나요? 모래는 끝이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중간에 볼을 안 막으면 예를 들어 댐이라든지 이런 볼을 막지 않으면 모래는 사실은 끝이 없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모래를 파서 집도 짓고 또 모래는 모래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물을 맑게 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가 살게 하는 역할도 하고 물이 숨쉬는 역할도 하고 참 모래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모래가 하는 역할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물을 막아서 그거를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댐을 만들고 볼을 막죠. 그래서 거기서 전기도 생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볼을 막고 댐을 만들다 보니까 모래가 흘러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밑에 모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래는 흘러가야 되죠. 우리는 강을 생각하면 강물이 흐른다고만 생각하는데 모래도 흐릅니다. 그 모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생각하지 작은 걸 생각 안 하는데 작은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화가 되고 바다도 정화가 되고 바다의 수산물은 다 우리가 또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야 돼요. 자연은 자연적으로 순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 급하니까 볼을 막고 댐을 막고 그러는데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 에너지를 더 자연스럽게 해서 얻어낼까를 고민해야 되지 그냥 보통 생각으로 부어 막아서 물을 쓰고 전기 생산 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1년에도 몇 개에서 수십 개씩 옛날 댐들을 없애고 있어요. 볼을 없애고 있습니다. 댐이 흐르도록 물이 흐르고 모래가 흐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큰 댐을 만들어야 될 계획이 20몇 개가 있어요. 한번 계획 세워놓으면 이건 중간에 그만두는 건 없나 봐요. 남들은 좀 앞서간 나라들이 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싹 만들다가 해보니까 댐이 문제가 많다 해서 댐을 다 없애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뜨끔하시겠네. 20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법당에서 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어쩌실랑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후손들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뭐 댐이 하나 더 있든지 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국토가 더 청정하고
더 자연스러운가가 그들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100년 후, 1000년 후를 생각해서 우리 국토가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다 우리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숫자가 더 중요하니까 100년 후의 세상은 별로 고민 안 하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밑도 끝도 없이 금강경 한 소절 전해주는 이것이 훗날 우리 후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는 많은데 그 많은 모래수만큼이나 모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될란가? 한 1억 개 될란가? 1억 개라고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1억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수 없이 많겠지만, 그런데 그 모래 숫자만큼이나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칠보 아시죠 여러분? 7가지 보물이에요. 칠보라는 그 보석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7가지 보물을 금, 은, 만호 여러 가지 보석들을 7가지 보물을 그 모래 숫자만큼이나 많이 보시한다면 복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엄청나겠죠?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한 소절 전해주는 것이 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보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만 누가 줘도 고맙죠? 근데 커피를 뭐 잊어버리고 먹으라고 한 트럭 갖다 준다면 어쩌겠어요? 굉장하겠죠? 안 괜찮은가요? 그러면 금을 한 트럭 갖다 준다면 어떻겠어요? 놀라버려요? 굉장하겠죠? 근데 그렇게 굉장한 금을 예를 들어서 한 트럭 정도가 아니고 한강에 있는 모래만큼 갖다 준다면 어떻겠어요? 대답이 안 나오시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금강경 한 구절 전해주는 게 더 크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뻥이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쓰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써버리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부처님의 지혜는 어떻겠어요? 다 쓸 날이 있겠어요? 써도 계속 나와요. 부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더 크다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금은 잘못 쓰면 사람을 배려버려요. 옛날에 어떤 형제간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금을 한 덩어리 주웠어요. 좋겠죠? 어이구 그냥 이야 우리가 복이 참 대단하다. 가다가 금을 줬다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10여 분 있다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형제간이 금을 주었으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싸우기 쉽겠죠? 아마 싸우기 쉬울 겁니다. 요즘에도 또 모 기업이 형제간들 싸움해가지고 또 세상이 시끄럽죠? 그래서 이 형제간들은 그냥 한 10분 있다가 그냥 잠시 생각해 보더니 금을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강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그 귀한 금을 주웠는데 어떻게 강물에 던져버리냐고. 그 강물에 던질 것 같으면 날 좀 주지. 어째 던지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금을 가지고 금을 줍기 전에만 해도 우리 형제간이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금을 눈앞에 두고 한 10분 생각하니까 바로 금이 가더라. 그래서 이 금이 아주 나쁜 거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누라들이 또 금이 갈 것이고 또 자식들이 금이 갈 것이고 언젠가는 형제간의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될지도 모른다. 이 작은 금이 뭐라고? 그래서 금을 얼른 강물에 갖다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들은 강물에 다 던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들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더없이 소중한데,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요약해서 잘 전해져 오는 것이 우리 금강경인데, 금강경 한 소절이 그래서 항아사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고 또 부처님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런 데에 법당을 짓기도 하고 부처님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대로 마음이 생기고 듣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본래 없지만 조건이 만들어지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도 본래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는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법당을 잘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아시고 보시 하나를 하는 것도 바른 눈을 뜨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전도할 때 그 종교의 가르침을 전할 때 보면 이제 교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해 보면 칠판에다가 이 이름을 써놔요. 이달에 전도할 사람 이름을 딱 써놔. 모 가게의 슈퍼마켓 주인 이래 써놓습니다. 써놓고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왜 오늘 우리가 어디 여기 종로 슈퍼의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고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조계사 앞에 가게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기도도 같이 하고 그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얼른 생각할 때는 좀 극성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 교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계사도 조계사에 다니시는 가까이 계시는 분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단위로 우리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단위에 누가 우리 조계사에 나오기를 같이 기도하고 그의 사업이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해주고 가서 물건도 팔아줘야지. 당연히 물건도 팔아주고 그가 잘 살도록 기원해주고 그래서 또 우리 조계사에 나오면 행복이 또 다 같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잘 알고 우리도 좀 극성 맞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힘을 모아서 전법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10월 국가축제 할 적에 그렇게 좀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주여 어쩌고 저쩌고 오늘 우리 음식을 주신 뭐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를 큰 소리로 막 해요. 어쩔 때는 좀 눈에 거슬리지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또 동질감을
가지면서 힘을 모아서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저 불자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원체가 또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또 상내는 거, 티내는 거. 근데 티 좀 내야 돼. 요즘엔 이 세상이 티내는 세상이에요. 예? 정치인들에게 표가 없는 곳에는 별로 정치인들이 안 옵니다. 표가 있어야만 정치인들이 와요. 그래야 거기에 발전이 있어요. 이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표를 내야 됩니다. 우리도 불자들도 여기 살고 있다. 우리 불자들도 제법 있다 말이지.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은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를 10년 단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종교를 묻는 항목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먼저 이번에 조사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좀 반대했는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조사를 해요.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인터넷 조사를 하면, 표본 조사를 하면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꼭 종교란에 종교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또 엄마 아빠는 절에 댕기는데 애들은 교회 댕긴다고 또 다 교회 댕긴다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쓸 때게 잘 좀 보고 합의를 해야 되겠네. 엄마 아버지는 절에 다니고 애들은 교회 다니면 이제 숫자로 따져봐야 되잖아. 또 복잡하네. 어쨌든 그럼 반반이라도 써야지. 어쨌든 좀 불교 숫자가 너무 적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1000만, 2000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숫자로 실제로 해보니까 뭐 100만 몇 개 안 나온다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고 불교 꼭 인터넷 조사나 그 다음에 전화 조사 이런 거 올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그 얘기 어쩌다가 나왔는데 주변에 분들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한 순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늘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여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내 부모가 지금 계시다가 조금 있으면 안 계셔.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또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걸 생각해서 소중한 마음들을 잘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한 개 반 개라도 여러분들이 들은 만큼 부처님 얘기를 좀 잘 전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법의 눈을 뜨게 하는 소중한 말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화축제라든지 조계사에서 하고 있는 문화 행사들 또 음악회도 점심시간에 많이 할 텐데 이런 데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고 또 세상을 맑게 하고 우리 후손들을 맑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합장하시고 노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국의 등 위타인설 이차 복덕 승전 복덕이로구나 행복하십시오.